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월 19일 토요일인데 간밤에 또 안타깝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운 내세요. 이제 뭐 거의 바닥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참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TQQQ하고 SOX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채권 TMF죠. TMF와 SQQQ도 같이 좀 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TQQQ로 부자가 되시려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도 있지만 보면 우리가 축구에서 그렇잖아요. 수비 하나도 없고 골키퍼 없으면 이기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도 TMF 20% 정도, 그 다음에 SQQQ 20%, TQQQ 40, 그 다음에 현금 20% 비율 정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이유는 의외로 주식으로 부자 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제가 많이 보거든요. 돈 있는 분들도, 부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 목표가 커서 그런가 한참 더 벌어야 돼요. 대부분 주식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아니라 주식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딱 보면 사업소득 또는 기존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전에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갖고 부자가 된다.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TQQQ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2022년 1월 23일이죠. 네, 그때 50달러 위쪽이었어요. 위쪽이었고, 50달러 바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43달러 정도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때는 안 떨어질 것 같아 하세요. 근데 저도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향 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때 뭐 60달러나 57, 8달러에 저도 샀거든요. 근데 많이 안 샀죠. 예. 많이 사신 분들은 지금 오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50달러가 안 올 것 같은데 와버렸고 4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때 이 가격대 오면 사세요 말씀드렸던 게 50달러하고 이제 그 밑에 43달러까지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이 주식 투자, 장기 투자, TQQQ, 미국 주식 갖고 저는 승리하시려면 이렇게 봅니다. 저도 주식 오래 했고 많이 컨설팅 해드렸지만, 카운셀링 해드렸어요.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 기억나세요? 예, 시험 기간에 친구들하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몰려가서 도서관 가는 친구들 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예, 제 기억엔 남과 어울리는 시간에 혼자 공부해요. 혼자 계획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부자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죠.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수능을 보는데 국영수 있잖아요. 국영수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는 수학이 제일 잘 하기도 하고 수학 배점이 제일 높으니 이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도 수능 안 본 지 오래됐고 이래서 이 과목만 공부해서 좋은 데를 가겠습니다. 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려면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멀티가 돼야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은 멀티가 되셔야 됩니다. 한 종목을 갖고 내가 부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제 TQQQ 매수 내역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가격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50.44 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하락할 때 56.08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당연히 여기 다 사졌죠. 이렇게 그쵸? 50.24까지 드렸으니까 이거 어제 다 사졌습니다. 여기 50.24 뚫고 내려갔었거든요. 예약 매수 걸어 놓으셨으면 다 사졌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주식 조금 할 줄 알면 다 가격 매길 수 있다. 여러분 매길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해보십시오. 근데 이 하단까지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저는 요 한 달 동안 차트 잘 안 봤습니다. 이렇게 방송 만들려고 보는 거지 매일 밤에 막 차트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60주 정도 사줬더라고요. 이렇게 쭉 사줘서 평단이 지금 한 55달러?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럼 50달러에서 못 샀으니까 잘 못 산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자, 이 48달러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봐야 되죠.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LOC 매수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LOC는 어떻죠? 종가 매수죠. 여기서 걸어 놓으면 요 가격에 사지는 거죠. 여기서 걸어 놓으면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사고 여기 사고 LOC 아무리 거셔도 여러분 50달러를 못 잡아요. 요때 조금 잡겠죠. 그럼 요때 왕창 샀습니다. 그쵸? 여기 왕창 샀다고 칠게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내야죠. 근데 수익을 안 내셨을 거예요. 장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계속 LOC를 매수한다고 해도 여러분 평단을 50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게 한 달 넘죠. 1봉으로 30개가 넘으니까 한 달 반 동안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저는 노동하고 자본 수익이 있잖아요. 주식은 자본 수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화면 보면 그거 자본 수익이 아닙니다. 노동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주식이 자본 수익이 되려면 반드시 투자 시간이 최소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예약 매수 쫙 걸어놨기 때문에 다 사졌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식으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냐? 아니면 자본 수익을 내고 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제 조금 하락했지만 잔고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내려갔나요? 뭐 이 정도는 TQQQ 3배 투자하는데 감당해야죠. 이런 거 하락하는 건 국내에 삼성전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금액 6,400에 6,600으로 한 200 정도 더 사졌네요. 그리고 예수금도 3,800에서 뭐 어쨌든 더 매수됐습니다. 그래서 TQQQ 62주 조금 더 사졌네요. 60주에서. 그리고 TCL, 그 다음에 SOXL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 계좌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여러분 여기 SQQQ가 플러스가 됐잖아요. 양쪽에. 그렇죠. 그러면 TQQQ만 저가 매수를 하신다 치면 여러분은 이 하락장에서 물론 많이 사시겠죠. 근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더 커집니다. 근데 제 계좌가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변동이 없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SQQQ가 수익이 났잖아요. 어제 보니까 8%까지 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내서 제가 매도해서 TQQQ를 샀거든요. 이런 방식. 그리고 여기 TMF 있죠. TMF. 채권입니다. 어제 한 2.5% 올랐어요. 주식만큼의 수익은 안 나도 분명히 오릅니다. 그래서 TMF 잠깐 보시면 자, 요건 TQQQ인데 요게 TMF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TLT의 3배의 미국 장기국채 레버리지인데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TQQQ만 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짜 수익을 내면 싼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2020년 3월 이때 58달러 갔던 게 지금 얼마인가요? 22달러예요. 22달러. 그럼 정말 한 3분의 1도 안 되죠. 자, 이런 거를 좀 매수를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이때 팔면서 TQQQ를 사시면 돼요. 또 채권의 특징이 자, 지금 주봉으로 TMF는 계속 내려왔죠.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3월로만 치고 보면 여기가 3월 맞겠네요. 팬데믹 3월이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TMF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에는 정말 TMF를 보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안정적이고 밸런스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실 필요가 없고, 어제도 TQQQ 하락하는 동안 이틀 동안 나스닥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올랐습니다. 예, 4%, 3%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여러분 자산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TMF도 올랐고, 근데 왜 마이너스냐? 이거 마이너스 12를 넘게 떨어졌었어요. 그때 저는 TMF를 샀어요. TQQQ를 안 사고요. TMF를 좀 계속 사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SQQQ를 더 사고, 그럼 어제처럼 하락장에서는 얘 매도 해서 얘 TQQQ를 새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락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재실현, 재투자하실 수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돈 많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부자의 재산 형성 방식에는 안타깝게 주식 투자로는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전문직 또는 고소득이시고요. 부동산 투자, 창업 및 기업 경영, 상속 증여 이런 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의 특성을 배워야지 주식만 배워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부자의 특성은 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올해의 금융투자처는 역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배워야 돼요. 왜? 부자들도 하니까. 근데 요 세부사항 볼게요. 자, 수익 경험이 부자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59% 정도 수익 받네요. 그럼 40%는 손실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펀드에서는 손실이 더 많죠. 그러니까 ETF나 주식이 더 안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31% 정도는 이제 주식을 더 늘리고 펀드를 줄여가는. 왜? 펀드에는 기억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암호화폐는 투자를 잘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투자 손실의 위험이 커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제일 컸습니다. 자, 투자 위험을 부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손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TMF랑 SQQQ도 같이 운영해 보셔라.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어도 내가 원금 손실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KB 금융그룹이죠. 그쪽에서 나온 2020년 부자 보고서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의 원천과 성장 과정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부를 늘려가는 걸 선택하셔야지 이것만 갖고 오로지 부를 만들어 가겠다. 요거는 쉽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관론자 아닙니다. 저도 오래 해봤는데 주식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어서 우리가 항상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좋을 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안 좋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꾸준한 소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으로만 파이프라인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연금도 하시고, 그리고 건물도 좀 하시고, 돈이 있으시면 주식도 최대한 높은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하시고, 이런 능력치를 기르시는데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평균은 8억이고요. 목표 금액은 111억. 저도 이 정도는 한참 멀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50대 다 돼가는데 80 더 살 것 같아요. 90세까지 살면 아직 40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복리 계산으로 했을 때 지금 한 5억 정도가 있고 수익률 연평균 20%가 나오면 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0%를 어떻게 갑니까? 주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100% 나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연에 15에서 20%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락장에 나는 50%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로 100%, 200%, 1000%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꾸준히 낼 수 있는 쪽에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닌데 준 부자, 요거는 한 5억 정도 갖고 계신 분 현금, 그리고 자산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포함해서 1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의 얘기예요. 실제 부자는 한 32억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근데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부동산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랐을 때 사지 말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는 이제 잘 지켜보고 있고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 59, 금융자산 36입니다. 거주주택이 29.1이니까 여러분도 이 금융자산을 100%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 분배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돈이 좀 많은 사장님이 계세요. 주유소 예전에 한 6개 정도 하셨었는데 최근에 연락 드려보니까 접으셨더라고요. 다 정리하시고. 근데 그분은 조금 그 촉이 빠르세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정말 그분 곳간에는 현금이 마를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희들 뭐 아는 사람들 모임이었는데 그 사장님은 정말 현금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1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잘 되던 주유소가 지금 어렵습니다. 정유업계 플랫폼 경쟁 심화. 직영주유소라고 해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주유소들도 서로 경쟁해요. 서로 경쟁. 그런데 LPG 충전소 이런 개인이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답니다. 원가도 올랐고 옛날만큼 이제 코로나라 많이 다니지도 않잖아요. 기본 소비량이 있을 뿐이지 더 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철거비만 5억, 폐업 꿈도 못 꿔요. 일반적인 주유소는 그 밑에 탱크 있죠. 탱크, 저장 탱크를 철거하는 데만 5억씩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 사장님은 보니까 한 6년 전에 벌써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돈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빠르시더라고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고를 정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감각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 작년에 우리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거 못 사서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 2달 연속 하락. 사래도 안 사죠. 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좀 바뀌는 편이고요. 요건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시스 부자들의 차,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옛날에 삼성 이건희 전 회장님이죠. 그래서는 마이바흐 타셨죠. 그래서 유명하셨는데 요새 젊은 회장님들은 그런 거 안 타신대요. 벤츠 안 타시고 제네시스를 타신답니다. 이유는 현대그룹의 이제 특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제네시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제네시스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돈만 있는 부자들의 차가 아니라 좀 성실하면서도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타는 차라는 인식이 딱 바뀐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도 제네시스로 바꿨죠. 쌍용 체어맨 정리하고 제네시스로 바꿨는데 앞으로 부자들은 그냥 돈만 많아서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이런 현실 감각, 탁월한 현실 감각과 어차피 돈은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